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김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Sliding Cross Entropy for Self-Knowledge Distillation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선 발표와 같이 경량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슬라이드는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Knowledge Distillation KD라고 불리는데 이제 전통적인 K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티처와 스튜던트로 구성이 돼서 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스튜던트를 성능이 좋은 티처로 학습을 시켜서 스튜던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 컨벤셔널 KD 기법은 좀 성능 향상이 되게 많이 되긴 하는데 이제 이런 큰 모델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시키는 또 코스트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티처 스튜던트 페어를 찾기 위한 또 선택 과정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셀프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기법이 소개가 됐는데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참고 논문 1번에서 처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성능이 좀 좋지 않은 티처라던가 아니면 크기가 스튜던트보다 더 작은 네트워크도 이제 스튜던트를 향상시키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셀프 KD로 이제 CSKD, PSKD, BYOT라는 세 가지 모델이 많이 대표적으로 제시가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CSKD는 이제 데이터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고 PSKD는 이전의 복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 현재 복을 훈련시키는 기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중간 인터미디에이트 피처맵에 좀 브랜치 네트워크를 달아서 모델링적인 관점에서 셀프 KD를 해석한 논문입니다. 근데 기존 논문들은 대부분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했고 이제 그 얻은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트랜스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셀프 KD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 타겟이라는 걸 먼저 볼 건데 소프트 타겟은 바닐라 크로스 엔트로피에 사용되는 원화 레이블이나 아니면은 원화 레이블과 어떤 지식을 줄 타겟 소스 모델의 예측된 아웃풋을 결합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따라할 티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셀프 KD에서는 이제 스튜던트 자체가 자기 자신의 레귤러라이저로 동작한다는 것이 이제 주된 해석이고요. 그리고 하드 레이블에 비교해서 소프트 타겟은 이제 영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테일 디스트리뷰션과 헤드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컨피던스를 정렬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정답 클래스가 아닌 나머지 클래스에서 인터클래스 릴레이션십이라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제 정보를 두 모델의 정보를 맞춰주기 위한 이제 손실함수로 KL 다이버전스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약점은 이제 모든 분포에서 동일하게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 타겟으로부터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슬라이딩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손실함수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딩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컨피던스가 상대적으로 작은 테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것 클래스도 좀 더 최적화 과정에서 균형 있게 좀 반영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SC 이 슬라이딩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존에 있는 KD 방법론에 적용을 해서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서 기존 KD 방법론들과 좀 독립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성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파트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답 클래스랑 비슷한 클래스에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답 클래스가 아닌 나머지 클래스들로부터 모델이 더 유용한 정보를 얻는 인터클래스 인포메이션에서 좀 높은 컨피던스뿐만 아니라 좀 낮은 컨피던스를 가진 테일 디스트리뷰션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했고요. 먼저 소프트 타겟을 정의를 했는데
이 과정은 기존에 있는 연구를 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원할 레이블 Y랑 어떤 롤리지를 주는 모델의 로짓 Z를 이제 선형가협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중치로는 이제 3번 논문과 같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F폭이 훈련될수록 증가를 하는 알파 T 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KD 모델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KL 다이버전스랑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제 노테이션을 적었고, 그래서 이렇게 로스 KD로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좀 그레디언트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 두 확률 분포 ZT랑 ZS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학습되는 모델 ZS로 미분했을 때 그 결과값은 이제 오른쪽 우항에 보이는 두 확률 분포의 차이만큼 발생을 하는데, 이 말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파란색 박스랑 같이 좀 컨피던스가 작은 분포에 대해서는 이게 손실함수의 반영이 좀 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테일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작은 클래스들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림에서 1번과 같이 파란색 그래프들은 소프트 타겟이고, 이제 아래에 있는 주황색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모델을 학습할 스튜던트의 로짓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서 소프트 타겟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두 번째로 이 정렬된 소프트 타겟의 순서대로 모델의 아웃풋을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정렬된 두 확률 분포를 일정한 값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나눠진 그 값들의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부분 확률 분포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눠진 확률 분포의 쌍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맞춰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세 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을 수가 있을 텐데, 추가적인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좀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인다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코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이 학습이 될 때는 이제 기존에 있는 KD 로스의 베타 가중치를 통해서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널리시스로 총 4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과연 낮은 컨피던스 분포들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표는 컨피그 B가 이제 기존에 있는 KD, 셀프 KD나 온라인 KD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베이스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컨피그레이션 C는 가장 컨피던스가 큰 30개를 SC를 통해서 전달을 한 거고, 이제 C 에스테레스크는 반대로 바튼 30개를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B보다는 성능이 잘 나오는데, 이제 주목할 점은 C가 이제 탑 30개를 쓴 것이 이제 바튼 30개를 쓴 것보다 조금 더 좋다. 그래서 클래스, 정답 클래스랑 관련 있는 클래스들이 좀 더 유용한 정보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게 무슨 효과를 주는지를 저희가 그레디언트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나이브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한 것이고, 초록색 선은 그 크로스 엔트로피에 SG를 붙여서 그레디언트를 측정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나이브하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은 가장 중요한 클래스들의 그레디언트는 굉장히 큰데, 이제 빨간색 박스처럼 테일 디스트리뷰션에 갈수록 점점 더 그레디언트가 감소해서 나중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록색처럼 SC를 쓰게 되면 좀 테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고려를 균일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슬라이딩 메소드가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그 아래 표인데, 이제 C랑 D를 비교하고 C 에스테레스크랑 D 에스테레스크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슬라이딩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것이 일관적으로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확률 분포를 낮추는 게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템퍼러처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샤프한 확률 분포를 낮춰주는 데 효과를 주는 분산을 낮춰주는 템퍼러처를 쓸 수 있는데, 이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로직 값의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이제 뭐 3이나 5로 나눠준다고 해서 그 스케일이 맞춰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템퍼러처를 써도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되긴 하는데 SC만큼은 향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른쪽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수치적으로 숫자상으로 SC가 관련이 향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과연 어떻게 더 나은지를 보여주는 자료 3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림 4개는 이제 사이파 100 데이터셋에서 피어슨 코렐레이션이라는 것을 시각화를 했는데, 이제 사이파 100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20개의 대분류 클래스,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것과 각 슈퍼 클래스가 5개의 서브 클래스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접한 5개는 같은 높은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5 곱하기 5의 다이어고널 스퀘어가 그려지는 거고요. 반면에 나머지 다른 슈퍼 클래스들끼리는 이제 관계가 좀 작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PSKD 더하기 템퍼러처 3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관련 없는 것들도 많이 지우지만 이제 같이 관련이 있는 같은 슈퍼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들도 좀 코릴레이션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열에 있는 SC는 관련 없는 것들은 지우고 이제 관련 있는 같은 슈퍼 클래스들은 좀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TSN이랑 그래드캠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훈련 방법마다 추론 학습된 모델의 아웃풋을 분석하는 건데, 뭐 TSN에서도 볼 때 데이터 포인트들이 좀 더 잘 뭉쳐져 있다, SC를 썼을 때. 그리고 그래드캠도 SC를 썼을 때 어떤 오브젝트를 평가를 할 때 그 오브젝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파트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파 100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셀프 KD 방법이랑 온라인 KD 방법에 SC를 붙여서 평가를 한 건데, 일관적으로 더 지식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좀 더 어려운 파인 그레인드랑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드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했는데, 파인 그레인드 같은 경우에는 PSKD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PSKD에서 못했던 좀 인터클래스 릴레이션십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다, 테일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그리고 라지 스케일에서도 좀 잘 나와가지고 데이터셋에 관계없이 로버스트하게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에서도 접목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구현한 방식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중간에 피스터 익스트랙터로 이제 이미지넷으로 훈련된 모델을 쓰는데, 이제 그 훈련된 모델을 그냥 바닐라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거나 아니면 SC를 사용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거나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SC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추가적인 코스트 없이 좀 더 좋은 성능을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만 대체를 함으로써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빌레이션으로는 이전에 언급했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제 파란색 박스와 같이 좀 윈도우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많이 변화를 했을 때 되게 로버스트하게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솔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당위성을 보여주는데, 솔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일정한 작은 윈도우 사이즈로 잘라도 이제 같은 윈도우 사이즈에 있는 낮은 컨피던스랑 높은 컨피던스가 또 값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솔팅을 함으로써 비슷한 컨피던스 값들은 좀 더 인접한 윈도우에 겹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와 같이 결과도 솔팅을 한 것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중간에 포문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 컴퓨테이션의 코스트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방법론보다 2.46% 정도밖에 성능이 향상된다. 그래서 거의 무시할 만한 코스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SSC의 단점으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쓰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윈도우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제 클래스가 2개밖에 없으면 윈도우 사이즈를 잡을 수가 없어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외의 문제에서는 좀 확률 분포를 좀 고르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셀프 KD나 온라인 KD에서 좋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논문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낮은 컨피던스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뽑을 수 있다. 그거를 또 SC를 통해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SC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줌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손을 들어서 질문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연구 주제를 앞으로 확장하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주제를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싶은지 그런 의견 있으시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요? 사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저희가 나이브하게 구현을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구현을 했었는데 사실 모든 데이터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아까 무시할 정도라고 했는데 그걸 더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더 유용한 클래스들만 모아서 거기서 SC를 적용한다거나 그런 방법들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연구 분야인 것 같습니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